중국 시진핑 주석이 절대 권력을 구축하게 됐다. 바로 어제 오늘 내려진 중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집권 5년 만에 자신의 이름과 사상을 당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에 명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장, 무슨 얘기일까요?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진핑 시대, 또 중국 어떻게 가게 될지 잠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잘 모르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국의 어떤 정치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예.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전임 주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주석의 힘과 비견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 중국 사회에서는 뿌커능 갸오짠, 뿌커능, 도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론적으로 표시하기를 좋아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마오쩌둥 주석은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표기하고, 등소평 같은 경우는 등소평 이론이라고 예. 표기했고, 장쩌민이라든가 후진타오는 관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따진다면은 먼저 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주의, 사상, 이론, 관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표시하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그의 사상이 사상으로 표기를 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도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주의들이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론이 아니라 사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로서 이론을 중요도에 따라서 당장에, 즉 당헌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사상,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엔 관이라고 명기하는데, 주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으로 표기되는 것 역시 마오쩌둥 사상밖에 없습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라는 등소평 같은 경우도 예. 사상의 반열에 모르지 못하고 등소평 이론, 예. 그 다음에 후진타오 전임 주석 같은 경우는 이론도 아닌 과학 발전 관이라고 표시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사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과 권력에 버금간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오쩌둥 하면 중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중국을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덩샤오핑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을 만든 토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들과 같은 반열이다. 이거는 상당히 그 의미가 좀 다를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등소평보다 더 심하다, 더 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반론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만큼 중국 사회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증하는 것이고, 실제로 요번에 시진핑 사상으로 만듦에 있어서 반론 같은 거라든가 견제 서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커능 갸오짠, 도전이 불가한 사람이다. 권력이 가장 세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열흘 전서부터 시진핑 주석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왕치산 지휘 서기가 이미 퇴임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쩌민이라든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도 등장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제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독보적인 자신감이 표시인 것이죠. 자, 내가 왕치산을 퇴임시키는 것은 당헌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68살 이상이기 때문에 퇴진시키는 것이다. 나도 그만큼
규정이라든가 룰을 지키는데 이제 아무도 규정이나 룰을 위배하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번에 등장한 것도 그 사람들은 이미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예. 그동안에 갖고 있던 기득권마저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시진핑 주석을 옹립하고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시진핑 주석은 이미 중국 사회에서는 뭐 1인 천하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18일이었나요? 당대회 시작할 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3시간 24분. 그 많은 시간을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도전할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것부터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사상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당장이라는 게 뭡니까? 뭐 당헌이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그 당의 당헌과 이 유일한 공산당의 당장은 그 위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당장이라 올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민주당의 당헌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당헌처럼 하나의 정당의 당헌에 불과합니다만 사실은 중국은 공산당이 무엇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당헌에 올랐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올랐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국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공산당의 당헌에 명기될 만큼 이제는 그 누구도 시진핑 사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제는 중국이라는 중국호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뭐 도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만 중국이라는 그 큰 거대한 그 조직으로 봤을 때 시진핑의 지금 사상, 지금의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무리 해도 뭐 권불 5년,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는 하니까 권불 10년 정도면은 권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것을 예상해서인지 이번에 자신의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지정하지 않고 5년 동안 그 자신들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게끔 말하자면 충성 경쟁을 유발하도록 해놓은 상태인 것이죠. 권력 후계자를 지정해두면은 권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힘은 빠지고 후계자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모든 권력 계층은 시진핑 주석의 행동, 입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5년 동안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려는 생각인 것이고 향후 5년 후에는 자신의 권력에 위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따라줄 그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앞세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분간 과거 그 이른바 장쩌민 세력이라고 하는 구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라든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요 이미 사실상 이미 사라진 태양인 걸 이미 빛바랜 태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전 국가주석도 당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등장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한 이 전 국가주석의 잔존 세력이 귀합을 해서 다시 도전 세력이 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럼 시진핑 체제가 뭐 10년은 간다라고 봤을 때 시진핑의 어떤 중국 위주의 사고 이런 것들 뭐 우리 뭐 사드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 일본은 아베 뭐 계속 지금 뭐 일본 헌법까지 고치겠다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지금 모든 주변 강국 모든 강대국들의 주변 강국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구구적이고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국가 권력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호의 대외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국같이 절대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인 곳에서는 사실 대외 관계의 예측은 그만큼 더 쉬워질 수 있는데 예. 첫 번째, 향후 시진핑의 중국은 대미 외교, 미국과의 외교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미국은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다고 중국은 생각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과정에서 중국 흔들기에 더 많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화력을 대미 외교에 집중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중국은 일본, 대일 외교라든가 대한 외교에 유연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즉 시진핑의 중국과 아베 일본은 여태까지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빠르게 개선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국 너희가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대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너희들을 견제하겠다라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네, 사드 국면도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연말 이내에 예. 방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대미 외교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 외교도 이제는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또 권력을 집중시킴에 있어서의 명분은 국내외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것을 하나씩들씩 개선해 나가야겠다. 실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대외 관계에서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최대의 적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가 않고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관계 개선이 쉬운 것은 사드라는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아하.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번에 한국과의 통화 연장, 수합도 연장해줬고 어제 국방부 장관을 전격 회동시킨 그것은 한국에 대한 제스처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사드 정부에서 나올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까 한국이 나에게 그만큼 명분을 다오. 그러면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이기 집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정도 명분만 주면은 사드 정부에서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연말까지는 회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예상입니다.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외교가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신 중국동화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